3번의 죽이다. 1392년 윤 12월 16일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3번 아래서 처리하게 하였다. 사형 같은 사람의 목숨에 관계된 벌은 신중히 해야 해서 반드시 지방 수령과 도관찰사와 도평의사사를 거쳐 3번은 확인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였다. 잘못된 판단을 방지한 것도 있지만 동양사상에서 3은 1과 2, 즉 홀수와 양수가 결합되는 완전수로 3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다. 천지인, 하늘 땅 사람도 3이며 가위바위보도 꼭 3세판을 했다. 3번 물어봐서 태어난 세종 때의 성산문도 있으며 건너 마을 최진사 집에 딸이 꼭 3명이 있었다. 그 중에서 셋째 딸이 제일 예뻤다니 3은 동양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임금의 문은 3문으로 3개로 나누어 놓았으며 임금의 길, 즉 어도는 3도로 표현하였다. 그러니 사형 같은 중요한 결정은 꼭 3번 이상 확인해야 하고 최종 결정을 임금이 내렸다. 엄밀하게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허가가 없이 원칙적으로 사람이 죽을 수가 없었다. 옛 기록에는 3번이나 5번 이상 생각해야 한다고 했으니 사람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실록의 기록으로 남겨놓았던 것이다. 옥기나와도 조선의 신하다. 1392년 윤 12월 28일 유구국의 중산왕 찰도가 신하로 일컫고 그를 받들어 예물을 가져와서 바쳤다. 유구국은 현재의 오키나와 지역이다. 지금은 오키나와가 일본에 속해 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일본의 침략으로 일본 땅이 되기 전에 오키나와는 독립국가였다. 조선이 중국을 사대하기는 했지만 당시 주변 소국들에게는 교린 정책으로 형 노릇을 했다. 여진 일본 유구국 등이 당시 조선에 예물을 바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사대는 맹자가 이야기한 일종의 외교 정책이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사대하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 사소했다. 오늘날 우리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비슷하다. 1393년 2월 1일 신도 후보지인 계룡산으로 행차하다. 태조는 신하들에게 도읍을 옮기는 일은 경들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고 천명을 받는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이다. 랑여수도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미를 천명한다. 계룡산은 나중에 한양으로 변경된다. 조선이 확정되다. 1393년 2월 15일 한상질이 중국에서 돌아와서 예부의 자문을 전하다. 임금이 황제의 궁궐을 향하여 살해하는 예를 행하였다. 내용은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전래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영구히 번성하라 였다. 임금이 감격해 기뻐하여 교지를 내렸다. 왕은 이르노라. 지금부터는 고려란 나라 이름은 없애고 조선의 국호를 쓰게 할 것이다. 나라를 세워 자손에게 전하고 국호를 고쳤으니 인정을 펼치고 백성의 일에 힘쓰는 정치를 펴야 될 것이다. 조선은 이렇게 새로운 나라 이름으로 확정되었다. 1393년 3월 8일 계룡산에서 새 도읍을 건설하는 백성들을 놓아보냈다. 3월은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백성들을 동원해 노역을 시켰으나 농번기를 피해 농한기에만 동원을 했다. 서울의 한양도성 건설도 마찬가지로 농한기에만 백성들을 동원했다. 장원급제를 하다. 1393년 6월 13일 조준 등이 선발한 33인에게 전시를 치러 송계신을 1등으로 뽑다. 전시는 과거의 마지막 시험이다. 초시, 복시 등 사정과정을 거쳐 최종 33인을 선발한다. 33인에게 일종의 논술시험을 봐서 등수를 정하는 것이 전시이다. 갑을 병과로 나누어 등수를 책정한다. 우리가 장원급제라고 하는 것은 갑과 1등을 의미한다. 보통 임금이 논술 스타일로 한 문제를 내면 그에 대한 답을 적는 것이다. 이 문제를 책문이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대책문이라 한다.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다. 그런데 왜 33인을 뽑을까?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뽑을 수도 있다. 33인을 뽑는 것은 고려의 풍습으로 불교의 33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훗날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왜 33인을 뽑느냐? 신하들은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고려 때부터 내려온 풍습인 것 같다고 말한다. 고려가 조선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중국과 조선은 하늘이 다르다. 1393년 7월 1일 일식 예보가 있었다. 해가 사라지는 일식은 임금을 해라고 생각했던 과거에는 임금이 사라지는 큰 재앙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일식이 있으면 임금이 반성을 하거나 제사를 올렸다. 처음에 일관이 해가 질 때쯤 일식이 있을 것입니다. 했으나 일식이 보이지 않았다. 임금이 소복 차림으로 해가 지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지고 난 뒤에야 소복을 벗었다. 이렇게 제대로 시간을 맞추지 못한 이유가 있다. 조선은 해마다 중국에서 내년도 달력을 받아왔다. 그 달력을 받으러 중국에 가는 사신이 동지사이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은 경도가 다르다. 평균 30분 정도 시간 차이가 난다. 그러니 중국의 달력에 시간을 맞추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통 임금은 왜 지금 일식이 안 나타나지?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훗날의 세종은 달랐다. 왜 시간이 맞지 않을까? 조선의 하늘과 중국의 하늘은 다르구나. 그럼 우리의 하늘에 맞는 달력이 필요하다. 이걸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7.3 내외편이라는 조선 달력이 만들어졌다. 세종은 역시 대왕이었다. 조선에도 엄친아가 있었다. 1393년 7월 14일 임금이 명령했다. 아들 3명이 과거에 합격하면 옛날 제도에 따라 어머니에게 능록을 주게 하라. 자식을 잘 키운 것은 어머니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보상을 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국호를 조선으로 꾸려고 중국에 사신으로 간 한상질이 있었다. 함영회의 할아버지였고 아버지는 고려말 유황 한수라는 유명한 관리였다. 어릴 때부터 천재로 유명했던 유황 한수는 목은 이색의 친구였다. 한수 선생이 돌아가시자 목은 이색이 신도비를 썼다. 신도비의 내용이 재미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것은 슬프다. 그러나 아들 셋을 잘 키워서 과거에 3등 9등 등 급제를 했다. 아들 3명이 과거 급제를 했으니 부인 권씨는 나라에서 잘 보살펴줄 것이니 지하에서도 웃을 것이다. 유황 한수가 실제로 지하에서 웃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가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 새로운 나라가 이전 나라를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온고지신 고려의 좋은 점은 조선도 이어갔다. 3년에 한 번만 찾아오라. 1393년 9월 2일 주문사 남제가 중국에서 돌아와 아뢰었다. 황제께서 명령하기를 사신의 행차가 왕래하는데 길이 멀어 비용이 많이 든다. 지금부터 3년 만에 한 번 조회하라 하였습니다. 조선은 중국과 조공 채권 관계를 맺어 사대를 했다. 정기적으로 주문사 등 다양한 사신을 보내고 조공했다. 그런데 조공엔 반드시 회사가 뒤따른다. 회사란 조공에 대한 황제의 답례로 중국도 상당한 양을 조선에 보냈다. 그런데 중국은 사대를 맺은 주변 나라가 많았다. 주변국이 조공을 보내면 중국은 회사로 답례를 했다. 어느 쪽에서 보내는 양이 더 많았을지는 짐작이 간다. 회사의 양이 많을수록 황제의 권위가 유지된다. 그런데 주변국이 많다 보니 10개 들어오고 100개 나가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은 중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중국에선 3년에 한 번만 오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은 회사뿐 아니고 중국을 오가며 무역, 정보 등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조선은 1년에 3번씩 가겠다고 했다. 조공 채공 사대 관계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계룡산을 포기하다. 1393년 12월 11일 신효생에게 계룡산에서 진행 중인 새 수도의 역사를 그만두게 하였다. 계룡산 부근에 수도를 옮기려고 공사를 하다가 태조는 하윤의 상언에 따라 중단하고 새로운 후보를 물색한다. 경기도 관찰사 하윤이 상언한 내용은 이렇다. 도읍은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계룡산은 남쪽에 치우쳐 있다.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다. 태조가 신도읍 공사 중단을 시키니 중앙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태조는 권중화 정도전 등에게 새로 선도할 땅을 하윤과 의논하여 찾도록 했다. 실제로 통일신라의 문제점은 경주가 너무 남쪽 구석에 치우친 것도 있었다. 신도시 공사 중단 소식에 전국이 기뻐했다는 것은 대부분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여전히 고려의 기득권 세력도 남아있다. 현재의 세종시를 떠올려 보아도 비슷하다. 태조가 천도라는 큰 과제를 설득할 무기는 무엇이었나? 바로 성리학이다. 훗날 한양으로 천도가 결정되고 정도전 권중화 등은 한성건설의 중심이 된다.